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조를 탈계파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 도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을 찾는 추적자, 이슈파이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번에 8월 25일 날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시나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네. 이르렀습니다. 네. 예. 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의원님이 지금 변수예요. 네. 사실 이제 이해찬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의 한 20분 가까이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접을 겁니다. 예, 접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 이해찬 의원님이 출마 결심을 한다는 것은 친문이 정리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네. 이번 전당대회는 친문, 비문 이런 각의 의미가 없지만은 네. 그래도 당내에서 이제 그 최대 세력을 이루고 있는 또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문 성향의 그런 당원들이 가장 많으니까 네. 거기서 대표 주자로 만약에 이해찬 의원님이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친문 주자들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변수도 있습니다. 네. 장관.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한데요. 이제 만약에 어떻게 보셔요? 그 인터뷰? 중앙일보? 근데 저는 네. 그분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은 대통령의 좀 뜻.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 김부겸 장관이 나이가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애도 아니고 그죠? 자기의 중요한 정치적 예. 가치를 예. 대통령한테 의존을 한다는 것이 예. 그러면은 사표를 내게 되면은 그 얘기는 대통령이 그럼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역으로 생각하면 없는데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추인을 했으니 이것은 상당히 김부겸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수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김부겸 장관님 예. 스스로 입에서 예.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다. 대통령의 어떤 하명을 기다린다. 예, 예. 그런 식의 표현은 예. 그분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한 분인데 뭔가 좀 실수하셨거나 예. 아니면은 다분히 계산된 의도적인 예. 그런 멘트일 것 같아요. 계산이 좀 과했나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이러저러한 시도들이 있는 것은 당으로서는 여러 재산이죠. 자산이고, 이렇게 그렇죠. 많은 인자들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그래서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당대표 그거 출마하시는 역시도 거죠? 아직 이게 진영이 짜이지 않았거든요. 네. 대진표가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안 잘려서 네. 아마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게 윤곽이 다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형님들이 네. 호랑이들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토끼가 감히 예. 어떻게 운신을 결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해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마 결심하신다는 의미가 네. 어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요. 예.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또 당원들의 바람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관리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를 키우는 것으로 가느냐 이 두 선택 네. 이 될 것 같아요. 친문 비문의 싸움이보다는 관리형이냐 아니면 네. 차기 대권 주자냐 네. 그런 당원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 김부겸 의원 두 분이 호랑이에요? 토끼는 누구예요? 토끼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분들이 연수도 예. 있으시고 예. 또 정치계 내공도 있으시고 네.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네. 배울 점이 많죠. 네. 이번 민주당의 근데 이제 당대표 경선은 그러니까 토끼와 호랑이의 이제 대결입니까? 호랑이들이 안 나오면은 예. 토끼들이 그냥 쫄망쫄망 예. 서로 또 겨룰 수도 올망졸망.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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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망졸망. 올망졸망. 그러면 호랑이 결심에 따라 달려있다. 호랑이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있는 거죠. 거. 호랑이 눈치를 제가 볼 보는 때는 토끼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네. 호랑이 눈치 보는 토끼들의 네. 경쟁. 네. 예. 올망졸망.
어찌됐든 근데 뭐 여러 가지 토끼라고 하면 좀 뭐 네. 저는 토끼라고 생각하는데 예. 나머지 분들은 서운하실 테니까 네. 호랑이의 예. 최종 결심을 지켜보고 있는 네. 뭐 늑대들 정도라고 하죠. 늑대? 네. 예, 알겠습니다. 호랑이, 늑대, 토끼. 동물원입니까? 네, 저는 토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출판기념회가 열려요. 책을 내셨어요. 이것도 선거용입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저로서는 깊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새로운 책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 전에 제가 최순실 맞아요. 국정농단 추적 천일의 기록기를 냈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작년 4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후에 그 추적을 그 은닉재산 중심으로 계속 지난 1년 동안 해왔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네,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을 제가 성실히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은닉재산 추적 과정에 네. 독일도 3번 더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순실 조력자로 의심되는 교포들도 마음이 많이 열렸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도 실질적으로 확인했고 예. 그 회사 등록증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또 최근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포스코의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그 90% 정황을 예. 지금 발견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예. 지난달에 네. 대통령께서 네. 해외 은닉재산 네, 맞아요. 이걸 조사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환수해라. 예. 이것은 공정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네.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거다. 반사회적이라고 그래서 지시를 하셨고 네. 지금 그 합동조사반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해외 은닉재산 그 추적 관련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작년 정권 교체 전에 제가 책을 썼던 거는 그것도 역시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 1편이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4부까지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은닉재산 추적한 어떤 노력, 흔적, 성과물을 담아서 5부에 붙였고요. 물론 이제 1부에서 4부까지도 네.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아요. 가령 2대 입시 부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김경수 학장이 시작이 된 걸까? 네. 김경수 학장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김종으로부터 오다를 받은 것일까? 최순실, 김경수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예. 최순실, 김경수 이렇게 된 것일까? 그랬는데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거는 최순실, 김경수 이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 아,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 거군요. 네. 이 그리고 책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만 네. 저거 나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 지목을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지목을 했더라고요. 안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다. 언제요? 그 시점에? 15년 1월이요. 그거 좀 이후죠. 예. 15년 1월에 예. 그 청와대에서 장관 불러가지고 예. 안민석은 저거 되게 나쁜 놈이니까 예. 쟤 저거 손봐줘라 이런 거예요? 제가 관련된 뭐 민원 같은 거는 전혀 도와주지 마라. 인사 추천하는 거 예. 저런 거 전혀 들어주지 마라. 블랙리스트,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블랙리스트 그 정치인, 그러니까 저하고 블랙리스트. 김무성 의원하고 그렇게 지목을 했더라고요. 김문성 의원은 왜 지목을 했을까요? 워낙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당내에서. 네, 예. 도장 가지고도 도장 막 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이 새로 지난 1년 동안 확인됐기 때문에 예. 1부에서 4부까지도 고치고 그 다음에 5부를 새로 써서 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 개정보판으로 했고 부제를 한반도 운명을 바꾼 국정농단 추적기. 이건 뭐 좀 부끄러운 건데요. 네. 출판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한반도 평화 무도라는 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만들어내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만든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그리고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네. 뭐 제가 이제 붙였 글로 네. 그렇게 그 흐름이 그러니까 예. 출판사가 아니, 실제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한반도 예. 평화의
제일 그 처음을 추적해 가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이걸 밝혀낸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이제 부재를 네. 한반도 운명을 바꾼 국정농단 추적기 네. 그렇게 이제 부재를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부끄럽죠. 너무 거창해. 아니요. 부끄러우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현장 기자로서 기억을 했던 게 하고 있는 게 2014년이에요. 처음 시작한 4월 9일이었습니다. 4월 9일.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11월 2014년 11월에 그때 그 십상시 파문이 네.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윤회와 관련된 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시잖아요. 제보도 그때 받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도화선을 연 것은 맞다. 도장 꽝. 근데 이제 저는 이 거하게 때문에 네. 뭐 구멍을 그냥 뿅뿅뿅 내려 다닌 것이고 예. 이 거하게 때문을 무너뜨린 것은 위대한 국민들이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개정 증복판이라고 하셨는데요. 시리즈로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계속,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끝이 왜냐하면 아니라. 이제 해외 은닉재산이 화산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그죠? 그렇죠. 이게 뭐 저희 당에서도 전혀 여기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안 된다고 했어요. 해외 은닉 재산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협조하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이 외국까지 가서 재산 찾아올 쉽지가 생각 안 굉장히 한다. 어려운 문제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예. 1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겁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네네네. 제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네. 청와대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죠. 예. 왜냐하면은 예. 이게 적폐 본질이고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의 예. 목적이자 본질 뿌리가 돈인데 전직 대통령 감옥은 두 사람 지금 보냈지만은 그렇죠. 정작 그들이 노렸던 의도했던 목적했던 돈은 우리가 외국에 숨기던 돈은 하나도 지금 찾지 못했다. 네. 이걸 못 찾으면은 촛불 정신에 이건 부응하지 못하는 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뭐 저랑 저희 팀들이 예. 지금 현재 6번을 갔거든요. 독일이에요. 우리는 봤어요. 독일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네덜란드도 가고요. 네. 최순실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네. 쟤들 보면은 만나자고 그러면 독일에서 계속 도망 다녀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옛날에. 찾아서 예. 설득을 하고 예. 그리고 결국 정권 교체 되니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이 8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냈고 예. 도와주었고 예.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났거든요. 또 페이퍼 컴퍼니도 저희들이 직접 예. 가서 하긴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작업을 안 한 것이죠. 근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인적 청산은 다 됐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뿌리에 해당되는 예. 이 불법 원익 재산 예.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지금, 조사해라 예. 이렇게 근데 지시를 하신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 같은 형식으로 짜맞춰져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MB 같은 경우에 보면요. 4대강 43조. 그거는 일단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국세청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좀 팔을 걷어붙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팔짱 끼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 지시한 다음에서야 허급 움직이냐. 지급할까? 그 부분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네. 그거요. 어쨌거나 만시지탄이지만 늦었지만은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원익재산 조사 범위는 예. 재벌들, 예.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 권력자들, 예. 이게 이제 70년대부터 국부 유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박정희 시절부터. 그럼요. 예. 그래서 78년도에 미 의회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예. 보면은 박정희가 통치 기간에 스위스 은행에 쭉 모았던 돈들의 규모가 나오는데 얼마일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400조입니다. 근데 그 돈들이 행방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와, 스위스에만 400조.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고서에 나오는 나온 겁니다. 것만. 네. 그리고
최근에 YTN과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건데요. 예. 역외 탈세 규모가 우리가 세계 3위인데 네. 참. 그 규모가 예. 888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888조. 네, 네. 자, 30, 그러면 예.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역외 탈세 규모가 888조. 그것이 이제 영국 의회가 예. 시민단체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조사의 근거가 뭔지를 예.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박정희 통치자금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추적해야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이제 문제는 재밌는 것은 예. 이제 거기에 항상 핵심으로 대두되는 나라가 스위스거든요. 네. 스위스 가면은 USB 은행이 있고 USB 은행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관리됐다고 하는 곳이고요. 예. 프레이즈 보고서에 예. 하면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스위스 은행이 예. 또 하나 또 있어요. 예. 또 있는데 여기는 교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MB 재산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건데 예. 재미있는 것은 스위스가 특별법을 15년도에 만들었어요. 2015년도에. 네. 그동안 스위스가 해외 돈들을 많이 감춰줬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이런 스위스의 오명을 좀 벗자. 예. 그래서 해외 부정한 재산이 스위스에 애치되어 있을 같은 경우에 예. 그것이 부정한 재산이라고 추정될 경우에 예. 그 해외 나라가 요청 오면은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청 오면은 조사를 할 수 있고 아. 그것이 부정한 돈으로 확인되면은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예. 특히 두 번째 예. 이 법에는 공소시효를 없앴어요. 와. 이거 처음 들으시죠? 예. 네. 엄청난 건데. 네, 예. 그래서 스위스가 이 법이 없으면은 예. 우리가 정말 죽었다 깨도 못하는데 예. 스위스가 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서로 특별법 간에 이 조사를 진행을 하면은 네. 이 해외 은닉재산의 뿌리가 예. 저는 뭐 대부분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 70년대, 80년대는 거의 다가 스위스 은행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이야 뭐 굉장히 많은 나라로 이게 이제 퍼져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도 하루 바삐 예. 지금 막 돈들이 막 옮겨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하루 바삐 예. 이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국회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바삐 누군가가 이 자금을 돈을 움직이거나 하고 있을 거다라고. 그렇겠죠.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개인이 아니라 저는 조직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관리돼 왔을 거라고 봅니다. 조직의 총책은요? 그건 제 책에 있습니다. 또 책을 꼭 사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시네요.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그 조직의 총책이 혹시 감옥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피하는 자 범인이다라는 네, 숨는 자가 범인이다. 네. 피하는 자,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요. 네.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만나자고 해요. 네. 그러면은 만나서 네. 저 의심을 해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만나줘요. 집 앞에 가서 뭐 24시간 뻗치게 해도 네.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와요. 피하는 자, 숨는 자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포들은 대충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예. 같은 강부로 왔는데 네. 저렇게 호텔하고 빌딩 갖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한 20년 전부터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참 이상했다. 저기 한번 가봐라. 네. 그런 사람들을 저나 주진우 기자나 예. 노승일, 예. 안흥구 청장님 우리 같이 한 같이. 팀 혼자 다니면 무서우니까. 공격할지 모르니까. 아니, 네.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대단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유로만 주면은 예. 사람 죽이고 그냥 아프리카로 피신하면은 그건 뭐 그냥 뭐 개죽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일이니까는요. 호텔에 자더라도 같이 몰려서 자고요. 실제로 저희들 그렇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다행히 대통령 감사한 것은 네. 1년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가지고
뭐 당에서도 뭐 크게 여기 뭐 관심도 안 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니까. 네. 한 개인 정치인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 너무 이거는 버거워서 네. 이걸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고 그런 고민하는 순간 대통령께서 해외 원익재산 찾아서 환수하자 딱 지시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딱 그렇게 지시를 너무나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의원님 지금 보면 그 해외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네. 이게 여야 국회의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그러면 최순실 재산에 한정해서만 하는 특별법이라는 것처럼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최순실만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MB도 지금 외국인 많이 예. 돈 쓸 것이고 그다음에 재벌들. 네.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재벌들. 우리나라 과거 재벌들이 예. 스위스 비밀 계좌에 구자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희 씨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많은 해외 구자가 지금 네.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재벌들은 스위스 그 은행에 비밀 구자를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씩 아니면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시작했고 이건 발의돼 있지만은 네. 최순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자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의 교포들이 제보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네. 우리나라 과거 권력자들 재벌들이 외국으로 빼돌린 이 돈들을 예. 다 찾아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해외 은닉재산 몰수 특별법 이게 전체적으로 좀 포함하다고 보고 네.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예. 여야가 이 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증 책임 그것이 같은 경우 제가 지도부에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예. 정말 무겁게 지금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예. 예.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그게 있을까? 논란인데요.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이 이게 내 특별법은 돈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이제 형사법에 의하면은 예. 입증 책임을 검사가 들어 돼 있어요. 검사. 야 이거 부정한 돈이지, 예. 너 이거 훔친 돈이지. 예. 검사가 이러이러한 육하원칙 해가지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가령 최순실의 부정한 재산을 네. 찾았다. 이거 너 아버지가 물려준 거지. 이거 너 아버지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위임받은 재산이지. 최순실 씨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인정 안 이 하죠. 특별법에는 네. 최순실 씨가 이 재산이 자기 거라는 걸 입증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가 아니라. 최순실 씨가요? 네.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입증하지 된다는 거죠. 못하면은 아. 그것은 이제 부정재산으로 예. 간주하는 예. 굉장히 훌륭한 법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제조물 책임법 보면 소비자들한테 전부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게 이 물건을 만든 회사에게 그런 책임을 거죠. 돌리는 그런 것처럼 원리죠. 네. 이 부정재산 환수도 그런 마찬가지 룰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어쨌든 않으면은 아무리 막 찾아봤자 최순실이가 이게 부정한 거라는 거 입증해봐. 예. 그렇게 버텨버리면은 조사는 많이 하더라도 환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요. 끝까지 해서 그 돈을 부정한 재산을 환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친일 재산 환수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렇죠. 친일 이게 이후에 우리가 군사 독재였는데 군사 독재에 있었던 그 부정 비리에 대해서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된다면 그때 그리고 잘 많이 못했어요. 이것은 과거 불의한 시대를 마감하는 최종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자신 있게 못 외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차기 대권 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그런 또 당원들의 바람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관리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를 키우는 것으로 가느냐 이 두 선택 네. 이 될 것 같아요. 친문 비문의 싸움이보다는 관리형이냐 아니면 네. 차기 대권 주자냐 네. 그런 그 당원들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의원, 김부겸 의원 두 분이 호랑이에요? 토끼는 누구예요? 토끼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분들이 연수도 예. 있으시고 예. 또 정치적인 내공도 있으시고 네.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네. 배울 점이 많죠. 네. 그 이번 민주당의 근데 이제 당대표 경선은 그러니까 토끼와 호랑이의 이제 대결입니까? 호랑이들이 안 나오면은 예. 토끼들이 그냥 쫄망쫄망 서로 또 겨룰 수도 올망졸망. 있는 거죠. 예. 예. 올망졸망. 올망졸망.
그러면 호랑이 결심에 따라 달려 있다. 호랑이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죠. 호랑이 눈치 제가 볼 보는 때는 토끼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호랑이 눈치 보는 토끼들의 네, 경쟁. 네. 예, 올망졸망. 어찌됐든 근데 뭐 여러 가지. 토끼라고 하면 좀 뭐 네. 저는 토끼라고 생각하는데 예. 나머지 분들은 손할 테니까 네. 호랑이의 예. 최종 결심을 지켜보고 있는 네. 뭐 늑대들 정도라고 하죠. 늑대? 네. 예, 알겠습니다. 호랑이, 늑대, 토끼. 동물원입니까? 네, 저는 토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출판기념회가 열려요. 책을 내셨어요. 이건 또 선거용입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저로서는 깊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새로운 책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 전에 제가 최순실 맞아요. 국정농단 추적 1000일의 기록기를 냈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작년 4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후 김경수 학장이 시작이 된 걸까? 네. 김경수 학장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김종으로부터 오다를 받은 것일까? 최순실 김경수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예. 최순실 김경수 이렇게 된 것일까? 그랬는데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거는 최순실 김경수 이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부분. 그것도 업데이트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태강 국장만 네. 저거 나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 지목을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지목을 했더라고요. 안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다. 언제요? 그 시점에? 15년 1월이요. 그 좀 이후죠. 예. 15년 1월에 예. 그 청와대에서 장관 불러가지고 예. 안민석은 저거 되게 나쁜 놈이니까 예. 쟤 저거 손 봐줘라 이런 거예요? 제가 관련된 뭐 민원 같은 거는 전혀 도와주지 마라. 인사 추천하는 거 예. 저런 거 전혀 들어주지 마라. 블랙리스트,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블랙리스트 그 정치인 정치인 그러니까 저하고 블랙리스트. 김무성 의원하고 그렇게 지목을 했더라고요. 김문석 의원은 왜 지목을 했을까요? 워낙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당내에서 네. 예. 도장 가지고도 도장 막 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이 새로 지난 1년 동안 확인됐기 때문에 예. 1부에서 4부까지도 고치고 그 다음에 5부를 새로 써서 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 개정보판으로 했고 부제를 한반도 운명을 바꾼 국정농단 추적기. 이건 뭐 좀 부끄러운 건데요. 네. 출판사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한반도 평화 무도라는 게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만들어내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만든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그리고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네. 그 추적을 그 은닉재산 중심으로 계속 지난 1년 동안 해왔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네,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네,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을 제가 성실히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은닉재산 추적 과정에 네. 독일도 3번 더 다녀왔고요. 그리고 최순실 조력자로 의심되는 교포들도 마음이 많이 열렸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도 실질적으로 확인했고 예. 그 회사 등록증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또 최근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포스코에 돈이 들어왔고 그 돈이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거의 90% 정황을 지금 발견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예. 지난달에 네. 대통령께서 네. 해외 은닉재산 네, 맞아요. 이걸 조사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환수해라. 예. 이것은 공정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네.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거다. 일이라고 그래서 지시를 하셨고 네. 지금 그 합동조사반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해외 은닉재산 그 추적 관련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작년 정권 교체 전에 제가 책을 썼던 거는 그것도 역시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 1편이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4부까지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은닉재산 추적한
어떤 노력, 흔적, 성과물을 담아서 5부에 붙였고요. 물론 이제 1부에서 4부까지도 네.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많아요. 가령 2대 입시 부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조를 탈개파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 도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을 찾는 추적자, 이슈파이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번에 8월 25일 날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시나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네. 이르렀습니다. 네. 예. 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의원님이 지금 변수예요. 네. 사실 이제 이해찬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의 한 20분 가까이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접을 겁니다. 예, 접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 이해찬 의원님이 출마 결심을 한다는 것은 친문이 정리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네. 이번 전당대회는 친문, 비문 이런 각의 의미가 없지만은 네. 그래도 당내에서 이제 그 최대 세력을 이루고 있는 또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문 성향의 그런 당원들이 가장 많으니까 네. 거기서 대표 주자로 만약에 이해찬 의원님이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친문 주자들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변수도 있습니다. 네. 장관.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한데요. 이제 만약에 어떻게 보셔요? 그 인터뷰? 중앙일보? 근데 저는 네. 그분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겠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은 대통령의 좀 뜻.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 김부겸 장관이 나이가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애도 아니고 그죠? 자기의 중요한 정치적 예. 가치를 예. 대통령한테 의존을 한다는 것이 예. 그러면은 사표를 내게 되면은 그 얘기는 대통령이 그럼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글로 그렇게 이해가 될 역으로 수밖에 생각하면 없었는데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추인을 했으니 이것은 상당히 김부겸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수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김부겸 장관님 예. 스스로 입에서 예.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겠다. 대통령의 어떤 하명을 기다린다. 예, 예. 그런 식의 표현은 예. 그분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한 분인데 뭔가 좀 실수하셨거나 예. 아니면은 다분히 계산된 의도적인 예. 그런 멘트일 것 같아요. 계산이 좀 과했나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이러저러한 시도들이 있는 것은 당으로서는 여러 재산이죠. 자산이고, 이렇게 그렇죠. 많은 인자들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그래서 당대표 출마하십니까?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당대표 그거 출마하시는 역시도 거죠? 아직 이게 진영이 짜이시지 않았거든요. 네. 대진표가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안 잘려서 네. 아마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게 윤곽이 다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형님들이 네. 호랑이들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토끼가 감히 예. 어떻게 운신을 결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해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마 결심하신다는 의미가 네. 어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요. 예.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